맛 속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 맛있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맛있게 먹어야 건강하다. 단순히 혀에서 만족하거나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그 기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며 밀어내기도 한다. 몸은 유기적이고 전일적인 소우주로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없다. 뇌와 장부, 신경과 혈관, 경락으로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몸에 필요한 기운을 스스로 찾아낸다. 아기를 잉태해 생명력이 2배인 임산부는 평소 먹지도 않던 음식이 당기고 즐겨 먹던 것이 싫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태아의 어떤 기관이 만들어질 때 신기하게도 그것의 재료가 될 만한 먹을거리가 떠올라 찾아 먹게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이 당긴다. 비단 인간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모든 생명체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어 취한다. 배우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갖게 되는 타고난 능력이다. 고래는 새우를 주로 먹고 몸통이 거대한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산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양학에 맞지 않는 지독한 편식이지만 생명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힘이 없을 때, 기운이 없을 때 우린 음식을 먹는다.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짭조름한 장아찌, 시고 짠 동치미, 매콤한 김치, 갓 지은 밥, 부침개 등 먹고 기운이 넘치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맛은 기가 드러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시각과 청각은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미각은 입자다. 파동이 더 조밀해 입자화한 에너지라서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기운은 맛과 형태, 색, 향으로 드러나고 이런 맛과 향은 기운으로 바뀐다. 색이나 향, 형태가 고유한 기운을 가지고 있듯 서로 다른 맛은 각기 다른 기운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맛있게 먹어야 기운이 난다.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모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맛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입맛이 당겨 섭취하고 잘게 쪼개 흡수한 뒤 쓰고 남은 찌꺼기는 몸 밖으로 내보낸다. 노폐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에너지를 많이 쓴 날이면 짜내야 할 것도 많아진다. 미역국, 된장국 등 간간한 국이나 반찬이 당길 때가 있는데 짜게 먹었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당긴다.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중화시켜줄 쓴맛의 커피가 당기고 달콤한 사탕이 먹고 싶어진다.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이기에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면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절대값은 건축, 토목, 기계공학에서는 필요하지만 생명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없다. 식품 영양학적으로 밥상을 차릴 수는 있어도 실제로 먹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영양학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의 맛이다. 영양학에는 식품이나 물질 자체를 분석하는 영양소 분석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 음식을 누가 먹느냐 하는 것이다. 같은 음식도 누가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약이거나 독이 되는 것은 없다.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다. 그러므로 건강정보, 의료 상식을 쌓기 전에 입맛부터 살펴야 한다. 생명력 치유 본능을 깨우는 첫걸음은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시작이 입맛을 살리는 길이다. 맛으로 찾는 몸의 밸런스. 시집살이의 매운맛, 시련의 쓴맛, 연애의 달달한 맛, 인생의 짭짤한 맛, 삶은 맛에 녹아있으며 맛으로 녹여낸다. 맛은 만남이다. 맛은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만나야 탄생한다. 같은 물과 햇빛, 바람을 맞아도 사과와 배는 다른 맛이 난다. 맛에는 고유한 기운이 들어있다. 같은 맛일지라도 누구의 몸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같은 단맛이라도 위장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되고 신장이 약한 사람이 오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소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약이 되고 지나친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누가 먹느냐를 고려하지 않는 채 소금만 따로 떼놓고 분석하면서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이나 설탕이 누구와 만나느냐, 언제 만나느냐 하는 것이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소금의 양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라도 먹는 물의 양에 따라 염분 농도가 달라진다.
같은 5g도 몇 리터의 물에 녹이느냐에 따라 염분 농도가 달라진다. 또한 다른 맛과의 균형 관계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짠맛과 견제 관계인 단맛이나 쓴맛의 섭취 비율에 따라 인체에 적용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몸은 필요로 하는 맛을 채우고 나면 기운이 나고 그 힘으로 기운을 내어 일할 수 있다.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눈으로 기운을 보내서 책도 읽고 귀로 전달해 음악을 듣고 말을 하고 움직인다. 어떤 기운이 지나치면 그것을 상쇄시키거나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맛을 넣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몸의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는 자연의 순환 이치대로 서로 균형을 잡아간다. 신맛이 지나치면 매운맛으로 잡고 짠맛이 지나치면 단맛으로 균형을 잡는다. 최근 유행하는 단짠도 사실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맛의 균형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몸에 단맛이 들어가 단단하고 끈적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짠맛이 당긴다. 짠맛은 너무 단단해진 것을 짜내고 수축시켜 말랑말랑하게 풀어주고 다시 균형을 잡아준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그 맛을 원한다. 단맛과 짠맛은 나쁜 맛이 아니다. 모두 필요한 맛인데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단맛은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짠맛은 현대의학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맛은 드물다. 특히 인간이 오랜 기간 음식으로 먹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하고 미묘한 맛이 섞여 있다. 어떤 맛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중화시켜줄 다른 맛이 당긴다.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몸이 먼저 알고 그만 먹게 제동을 걸어준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해독과 제독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독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화시키는 것이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단맛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여기저기 막히고 굳고 딱딱해진다. 단맛이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라 과했기 때문이다. 단맛이나 설탕 하나만 떼어놓고 혈액의 점성을 높인다면서 나쁘다고 공격할 일이 아니다. 지나친 단맛을 중화시키려면 짠맛이나 신맛으로 견제해주면 된다. 또 짠맛이 지나치면 단맛이나 쓴맛으로 상쇄시켜주면 된다. 쓴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부드러워진다. 매운맛이 지나치면 쓴맛이나 신맛으로 다스린다. 견제해주며 균형을 잡는 것이다. 매운 떡볶이나 라면에는 매운 김치보다는 새콤한 단무지가 어울린다. 이는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이기도 하다. 오행의 기운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친 맛이라 해도 그것을 보완해줄 다른 맛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맛은 다른 맛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 얼마만큼의 양을 쓰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역동적으로 자연은 그렇게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고 있다. 어떤 음식의 특정 성분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쪼개고 분석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관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현실은 통제된 실험실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생명은 놀랍도록 맛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을 스스로 맞춰간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단편적인 지식의 잣대로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는 양이다.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음식은 없다. 더 먹느냐 덜 먹느냐,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얼마나 먹어야 할지 전문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준이 있다. 짠맛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필요한 양이 있다. 몸은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그만 먹으려고 숟가락을 놓거나 물을 먹어 중화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다. 최첨단 장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부터 인류는 알아서 먹어왔다. 시각과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은 배워 익힌 것이 아니다. 감각은 지식 이전에 생존에 필요한 원초적 본능이다. 특별한 사람만 지닌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타고난 센서다. 감각기관은 눈, 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각은 몸속 내장기관, 세포 하나하나, 뇌 모두에 연결되어 함께 반응한다. 내장의 피부 점막의 면적은 400제곱미터로 테니스 코트보다 넓다. 입으로 맛보면서 단순히 혀에서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혀가 느끼지만 뇌가 컨트롤하고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동시에 반응한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신경이 그곳으로 쏠린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아무리 복잡한 최첨단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소우주다. 몸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